다음 피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인물, 다들 익숙하신 얼굴이죠. 익숙한 얼굴인데 왼쪽에는 이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아버지 이 손웅정 감독의 사진이 있습니다.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뉴스를 클릭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어떤 뉴스였는지 기사 보겠습니다. 사랑의 매와 학대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. 지금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. 유소년 선수에 대한 코치의 체벌이 있었고 또 감독이 욕설을 했다. 이게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의 핵심인데요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손 감독의 입장은 사랑 없는 언행은 없었다. 시대 변화 못 읽고 지도한 점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폭행이 아니라 지도 훈육 과정이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. 이동학 전 최고님, 네. 제목 보면 사랑의 매와 학대 사이, 손웅정 피소가 쏘아올린 교육관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특히나 또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벌에 좀 관대한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논란들도, 이런 상황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, 이 소식?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했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체벌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근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?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축구 코치로부터 엎드려 뻗쳐를 받고, 이제 물론 단체로 기합을 받는 거였지만 엎드려 뻗쳐를 받고 짱돌로 머리를 한 대씩 이렇게 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금의 어른들은 지나왔어요.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잘못됐죠. 그리고 지금 시대의 아이들에게 과거의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친다.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. 그래서 본인도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저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논쟁이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. 저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안에 당연히 발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. 저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뭔가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차제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선수의 아버지고 그 좋아하는 선수를 훌륭하게 키웠던 그런 훌륭한 교육자로서 그 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는 일말의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태도가 아이하고 가족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풀었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게 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차제에 좀 수정하면서 실제로도 훌륭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훌륭한 교육도 이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함께 좀 길을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과거 인터뷰도 좀 다시 회자가 되는데 나는 흥민이를 많이 팼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언론에서 하기도 했고 또 너무 혹독하게 하는 바람에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라고 인터뷰를 직접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혹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했던 손웅정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대의 변화를 못 읽고 지도한 점을 반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시대의 변화 그리고 어떤 게 사랑의 매고 어떤 게 학대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또 익숙한 인물이죠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죠,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모습입니다. 지금 보면 근데 오른쪽에 밥을 지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, 이 책에 대해서. 그런데 이 김혜경 씨가 6년 전에 썼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, 김혜경 여사가. 김진욱 대변인님, 근데 이 6년 전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화제가 돼서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사정이 녹록치 않은 이재명 대표를 돕자 지지자들이 저 책 구매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변호사비가 많고 또 전당대회 나가면은 돈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사정이 녹록치 않은 대표를 돕기 위해서 김혜경 여사의 책을 구매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
에서 저런 그 책 구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 그 지금 김혜경 여사가 2018년도에 쓴 책이 갑자기 역주행을 해가지고 최근에 베스트셀러에까지 뭐 6위에까지인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여러 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부분까지 기소가 되면서 지금 5번째 기소가 됐고 네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 그 수임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아마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는 좀 부수적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치인들,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올해처럼 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억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의 2배인 3억까지 예.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아마 전당대회 비용은 가능할 겁니다. 그렇지만 이 정치 자금으로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쓸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책을 구매해서 책에서 나오는 인세를 그 좀 변호사비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뭐 저거는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떤 잘잘못을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 그 또 예. 정적 제거용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도 같이 돕자 이렇게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이런 구원 운동이 벌어질 만큼 실제로 사정이 녹록지 않다라는 이 민주당발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?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 현금 자산이 조금 일부 줄었어요. 그렇지만 지금 이 책 구매 운동을 통해서 사실 인세가 굉장히 작거든요. 그 작은 인세를 티끌모아 태산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거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충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도와주시는 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크게 이렇게 또 화제가 되는 거 그래서 본인의 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언론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바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. 그냥 지지하는 마음으로 좀 봐달라라는 말씀 중에 또 손을 드셨어요.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.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.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.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 정부의 정적 탄압을 위해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.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. 무엇보다도 지금의 야당, 민주당의 법사에 보면 예전에 대장동 관련된 그 변호인들이 지금 법사위원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본인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나서서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책 제목이 좀 밥을 지어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제가 이 말 하면서도 좀 민망하긴 하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밥을 지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법카로 배달을 시켜요.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볼 때. 알겠습니다. 저희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으로 봐달라라는 대변인님 말씀이 있었고요.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